1984년 겨울 서울 구로공단. 새벽 5시 반이면 공장 기숙사 복도에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강순옥은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회색빛 공장 굴뚝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28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세면대 앞에 여공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순옥은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볼이 야위었습니다. 눈가에 검은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순옥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옆에서 미스정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순옥보다 2살 어렸습니다. 같은 격리부에서 일했습니다. 네, 습관이 됐어요. 순옥은 짧게 답했습니다. 미스정은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가 묻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진전자 본가는 오전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순옥은 격리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좁았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기계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은 창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서류철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통증이 있었습니다. 강 대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몸을 돌렸습니다. 서정태 전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뒤로 넘겼습니다. 양복은 말끔했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네, 전무님.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고서 가져와. 내 사무실로. 서 전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전무는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석 달 전 순옥은 고향 전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계속됐습니다. 농협 빚이 쌓였습니다. 동생 둘은 아직 중학생이었습니다. 학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순옥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의 등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서울 가서 일하면 돼요.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도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선생님이 되거나 은행원이 됐습니다. 순옥은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서울행 완행버스는 8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산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회색빛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구로공단 인력사무소에서 그녀는 운이 좋았습니다. 대졸이 아니었지만 주판을 잘 놨습니다. 삼진전자 격리부에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순옥은 면접을 봤습니다. 고향에 빚이 있습니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서정태 전무였습니다. 네, 집안 사정이 어렵습니다. 순옥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서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열심히 하면 승진도 빠릅니다. 이 공장은 수출로 먹고 삽니다. 근면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옥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첫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순옥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전표를 정리했습니다. 급여 대장을 작성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면 그녀는 기뻤습니다. 고향으로 돈을 붙였습니다. 딸, 고맙다. 덕분에 농협 이자 냈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회사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2달째 서 전무가 순옥을 불렀습니다. 강 대리, 수출 서류 좀 확인해줘. 네, 사무실로 와. 그날 저녁 6시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퇴근했습니다. 격리부엔 순옥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전무실은 2층 끝이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은 넓었습니다. 가죽 소파가 있었습니다. 책장엔 상패들이 가득했습니다. 서 전무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류 여기나. 순옥은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 전무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앉아. 저는 괜찮습니다. 앉으라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순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 전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강 대리, 여기 일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 빚이 많다고 했지? 네, 동생들 학교 다니고 있고. 네, 서 전무는 순옥 앞으로 왔습니다. 그는 소파 팔걸이에 앉았습니다. 순옥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 자리의 무게를 알아야 해.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만 살아남아. 그의 손이 순옥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순옥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전무님. 가만히 있어. 싫으면 내일 당장 그만둬도 돼. 순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구부러진 등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밤 9시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돈 없으면 우리 집은 굶는다. 순옥은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순옥 씨 안색이 안 좋네요. 아,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순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스 정은 그녀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서 전무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순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매주 2~3번 전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명목은 늘 업무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격리부 다른 직원들은 전무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순옥만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낙인 찍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여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쟤 또 정무시간에 맨날 늦게까지 남아있더라. 뭐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야? 순옥은 귀를 닫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전표를 정리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순옥은 또 전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서 전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어놓았습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늦었네. 앉아. 순옥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몸을 최대한 구석으로 붙였습니다. 서 전무는 그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전히 긴장하네. 이제 좀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 전무는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고향에 돈 보내고 있지? 네, 동생들 학교 잘 다니고? 네. 그럼 됐어. 내가 참고 있으면 집안이 편하잖아. 서 전무는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옥은 몸을 굳혔습니다. 전무님, 오늘은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 젊은 애가 무슨 피곤해.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전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순옥 씨, 여기서 버티려면 똑바로 해. 회사에선 내 말이 법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끝났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10시였습니다. 복도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미스 정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옥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순옥 씨, 또 전무실 갔다 왔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외투를 벗었습니다. 미스 정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신고해요. 경찰이든 노동청이든.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저 바로 잘려요. 잘리면 어때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순옥 씨. 미스 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어 안았습니다. 정 씨는 몰라요.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든지. 이 돈 없으면 동생들 학교 못 가요. 아버지가 빚 못 갚으면 땅 빼앗겨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건데요? 순옥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곧 후회했습니다. 미스 정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봤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 씨. 화낼 사람이 따로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미스 정은 순옥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굴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강대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순옥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왜 이렇게 서류 처리가 늦어? 수출건이 밀려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몸이 안 좋아서 몸 안 좋으면 병가 내지. 회사는 일하는 곳이야. 쉬는 곳이 아니라고. 과장은 퉁명스럽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전무실만 열심히 가지 말고 일도 좀 해! 순옥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펜을 들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순옥도 따라갔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앞에 여직원 둘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요즘 안색 왜 저래? 맨날 밤늦게까지 일한다며? 일? 무슨 일?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밥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스 정이 다가왔습니다. 순옥 씨 같이 먹어요. 응.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순옥은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에 사고가 났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여공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공장은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구급차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쓰러지면 편할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순옥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버텨야 해. 가족이 있어. 주말이 됐습니다. 순옥은 고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순옥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요즘 목소리가 힘이 없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니에요.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몸 챙겨 먹어야지. 엄마가 김치 좀 보낼까? 괜찮아요, 엄마. 여기 식당 밥 잘 나와요. 순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은 기숙사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회색 하늘과 회색 건물들. 순옥은 무릎을 만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돈도 아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지나는데 수희 아저씨가 불렀습니다. 강 대리, 네? 회장님이 오늘 오신대. 전 직원 조에 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양복은 반듯했습니다. 우리 삼진전자는 수출로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은 산업 역군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옥도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연단 옆에 서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순옥은 사무실로 가려는데 서 전무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강 대리, 잠깐. 순옥은 멈춰 섰습니다. 서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전무실로. 네.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전무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향 부모님 생각해서 입 다물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미스 정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스 정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11월 중순 구로공단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순옥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지붕에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만졌습니다.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병원 가봐요, 순옥 씨. 미스 정이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파스 붙이면 나아요. 무릎이 부어 있잖아요. 시간 없어요. 오늘도 야근이에요. 순옥은 외투를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미스 정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서 전무가 또 그녀를 불렀습니다. 강 대리, 오늘 수출 계약서 최종 검토 좀 해줘. 전무실로 와. 순옥은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전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서 전무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늦었네. 죄송합니다. 순옥은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 전무는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 젊은 사람이 맨날 피곤하다고 하네. 서 전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순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무님, 오늘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또 그 소리야. 매번 똑같은 말만 하네. 제발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 전무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강순옥 씨, 내가 뭐 잘못 대접했나? 월급도 제때 주고 고향에 돈도 붙이게 해줬잖아. 그건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의 손이 더 세게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옥은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에 소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싫어요. 순옥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서 전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화가 났습니다. 뭐?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순옥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 전무는 그녀를 밀쳤습니다. 순옥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말대꾸까지 해. 서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순옥은 소파에 걸터 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 전무는 당황했습니다. 야, 괜찮아. 일어나봐. 순옥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부어올랐습니다. 못 일어나겠어요. 뭐? 이게 무슨? 서 전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순옥은 바닥에 앉아 신음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야, 진정해. 내가 불러줄게. 서 전무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의실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전무실인데 강 대리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구급차 불러.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 전무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계단에서 발 헛디뎠다고 해. 알아들었어?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증 때문에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순옥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복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대. 야근하다가 피곤해서 그런가 봐. 미스 정이 달려왔습니다. 순옥 씨, 괜찮아요? 순옥은 그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스 정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갈게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옥은 천장을 봤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친 거예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형외과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순옥의 무릎을 검사했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그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무릎 견골이 파열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이요? 순옥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연골이 완전히 찢어졌어요. 계단에서 넘어진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계단 낙상은 이런 형태가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외부 충격보다는 무릎이 과도하게 꺾이면서 생긴 파열 같아요. 누가 밀었거나 무릎을 누른 흔적이 있어요. 순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사는 그녀를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다른 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래요. 의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입원했습니다. 4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창가 침대였습니다. 미스정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 씨 정말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순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거짓말 마요. 저 다 알아요. 정 씨. 전무실에서 무슨 일 있었죠? 순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미스정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신고해요. 안 돼요.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회사가 다 덮을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순옥은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실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순옥 씨. 저는 이 병원 사회복지사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복지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연락하셨어요. 상담 좀 해보자고요. 상담요? 네. 특별한 건 아니고 환자분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하셔서요.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복지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도 돼요. 비밀은 지켜드려요.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요? 박 복지사는 순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그 질문에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복지사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왜요? 저는 힘없는 여공이에요. 상대는 전무예요. 회사가 다 덮을 거예요. 박 복지사는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해요.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순옥은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미스정이 다시 병문 안을 왔습니다. 그녀는 순옥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옥 씨, 저 결심했어요. 뭘? 저도 신고할 거예요. 같이 해요. 순옥은 놀라서 그녀를 봤습니다. 정 씨, 너도? 미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당한 적 있어요.
순옥 씨 오기 전에. 하지만 무서워서 참았어요. 정 씨, 이젠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순옥 씨가 이렇게 다치는 걸 보니까 다음은 또 누가 될까봐 무서워요. 순옥은 미스 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 씨,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해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순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부서진 이 무릎은 내가 계속 침묵하면 다음 희생자들에게 남기는 비겁한 유산이 될 거야.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정 씨, 변호사를 찾아봐요. 정말요? 네. 이제 싸워볼 거예요. 미스 정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순옥 씨.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실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무릎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의 불씨였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목발을 짚고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구로공단 인근의 낡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노동법률상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미스 정이 함께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장에는 법전들이 빼곡했습니다. 책상 뒤에 3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철 변호사였습니다. 앉으세요. 김 변호사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스 정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삼진전자 격리부 직원입니다. 회사 전무한테 당했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옥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전무실로 불려간 날들, 그리고 무릎이 부서진 그날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병원 기록이 있어요. 무릎 부상 사진도요.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까? 미스 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 분만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면 승산이 높아집니다. 순옥과 미스 정은 서로를 봤습니다. 찾아볼게요. 다음 주 순옥은 퇴사한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숙이었습니다. 작년에 퇴사한 여공이었습니다. 그녀는 구로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기억나요? 저 격리부에 있던 강순옥이에요. 이미숙은 순옥을 보고 놀랐습니다. 순옥 씨, 왜 왔어요? 말이 있어요. 잠깐 시간 좀 내줄래요? 두 사람은 식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도 서 전무한테 당한 적 있죠? 이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당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요. 이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쳤어요. 비겁했어요. 아니에요. 미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순옥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싸우려고 해요. 같이 해줄래요? 이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이미숙은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마이너스. 일주일 동안 순옥과 미스 정은 5명의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모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먼저 말하자 그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5명이 김민철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20대에서 30 초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았구나. 한 여공이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시대의 폭력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는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다른 여성들도 용기를 낼 겁니다. 우리가 지면 침묵은 계속될 겁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질 수 없어요. 김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1985년 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서 전무 측은 대형 로펌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순옥을 돈을 노리는 꽃뱀으로 몰아갔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에 누명을 씌워 금전을 갈취하려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순옥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발을 옆에 세워뒀습니다. 증인, 전무실에 자발적으로 갔던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불려간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대 변호인은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고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김민철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5명입니다. 모두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병원 기록입니다. 강순옥 씨의 무릎 부상은 단순 낙상이 아닙니다. 외부 압력으로 인한 연골 파열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신문에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여공의 협박인가, 진실인가. 구로공단 성추문 재판. 순옥은 신문을 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 재판마다 5명의 여성들이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그들은 일관된 증언을 했습니다. 전무님이 저를 불렀어요. 거부하면 해고당할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재판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 전무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최후 진술 날이었습니다. 순옥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목발 없이 섰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8배 서울에 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무서워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부서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순옥은 재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침묵하면 다음 희생자가 생긴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비겁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일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옥과 4명의 여성들이 앞줄에 앉았습니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서정태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5명의 피해자들은 일관된 증언을 했으며 의료 기록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재판장은 서 전무를 받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천만 원씩 배상하라 명합니다. 승소. 김 변호사가 외쳤습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미스정도 울었습니다.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5명의 여성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서 전무는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법정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강순옥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순옥은 목발을 짚고 섰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동료들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해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옥은 카메라를 봤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참고 있는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5명은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순옥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응, 해냈어. 미스 정이 웃었습니다. 이미숙도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순옥 씨? 미스 정이 물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법을 배우고 싶어요. 뭐? 네. 나 같은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을요. 동료들은 그녀를 봤습니다. 순옥은 진지했습니다. 늦었지만 해보고 싶어요. 미스 정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순옥 씨는 할 수 있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순옥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증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싸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1985년 가을, 순옥은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의 절반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갚아졌습니다. 동생들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순옥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순옥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공부 좀 하려고요. 공부? 무슨? 법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해 겨울, 순옥은 야학에 등록했습니다. 구로동의 작은 교회 지하였습니다. 20명의 성인들이 모여 공부했습니다. 대부분 공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국어 문법을 배워볼게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썼습니다. 순옥은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옆자리에 3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노트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어렵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해야죠. 무슨 목표 있으세요? 검정고시 보려고요. 그리고 대학 가고 싶어요.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늦었지만 해보려고요. 순옥은 다시 칠판을 봤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988년 순옥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순옥 씨. 미스 정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순옥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정 씨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순옥 씨가 열심히 한 거죠.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대학 가야죠. 법대요? 네. 그래야 변호사 시험 볼 수 있잖아요. 미스 정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순옥 씨는 뭐든 해낼 거예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에는 일했습니다. 순옥은 김민철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의뢰인을 상담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순옥 씨, 이 판례 좀 찾아줄래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책장을 뒤졌습니다. 두꺼운 법전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순옥 씨 덕분에 일이 빨라요. 김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순옥도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럼요. 노동법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김 변호사는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 책부터 읽어보세요. 쉽게 쓰여 있어요. 순옥은 책을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순옥 씨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자취방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밤을 샜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이 왔습니다. 순옥은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이 통증은 내가 쌓은 증거야.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1993년 순옥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36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순옥 씨 커피 드세요. 옆 책상에 앉은 수험생이 말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6이요. 남자는 놀랐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23인데도 힘든데. 순옥은 웃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예요. 중요한 건 의지죠.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하세요? 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나처럼 힘없는 사람들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1995년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순옥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았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정말이니? 우리 딸.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순옥도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변호사예요. 자랑스럽다. 순옥아. 전화를 끊고 순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증은 훈장이었습니다. 2년 후 순옥은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구로공단 인근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일했던 곳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책장이 전부였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강순옥 법률사무소 마이너스 노동인권 전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첫 의뢰인이 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옥은 그녀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일해요. 상사가. 여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순옥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당했어요. 여성은 놀라서 순옥을 봤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여기 있어요. 당신을 돕기 위해서요. 여성은 흐느꼈습니다. 순옥은 휴지를 건넸습니다. 이제 싸워봐요. 제가 함께 할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해봐야죠. 안 하면 절대 못 이겨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07년 순옥은 50살이 됐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커졌습니다. 변호사 3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 재판 준비 다 됐습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가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떨려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순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순옥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증인을 신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이 울며 순옥을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잘 싸우셨어요. 순옥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로공단의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무릎을 만졌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1985년 재판 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5명의 여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싸웠지? 순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스 정은 지금 작은 회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학생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사장님이... 순옥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순옥도 저랬었습니다. 28살 구로공단에 처음 왔을 때 천천히 말해요. 내가 들어줄게요. 순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학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려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여학생은 울었습니다. 순옥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로공단을 걸었습니다.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삼진전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처음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됐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났어.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순옥은 무릎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계속 싸울 거야. 끝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강순옥은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한때 침묵했던 여자로서. 이제는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끝.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